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그 안에 비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젊은 날의 그 열정적이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더 깊어진 눈빛 속에서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듭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이 정말 쇠퇴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이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제의 당신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살았어. 변화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인 우리에게 더 절실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자기 극복이라는 주제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노년의 관점에서 말이죠. 중독, 습관, 두려움, 체념. 이 네 가지 현실적인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렵고 난해한 철학자? 신을 부정한 급진적인 사상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가장 인간적인 통찰입니다. 바로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두통과 시력 저하, 그리고 끊임없는 외로움.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기 극복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극복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여기서 초인이란 무엇일까요? 슈퍼히어로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한계를 오늘 뛰어넘고 오늘의 안주를 내일 버리는 사람. 그것이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야. 성격도 습관도 다 고정됐어.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왜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여기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편안함 때문입니다. 변화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불확실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낙타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의 상처, 실패, 후회라는 짐을 지고 이게 내 운명이야 라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낙타에서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자는 나는 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기존의 가치와 규범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사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수한 창조의 정신입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새로운 낙타가 되고, 새로운 사자가 되고, 새로운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과정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취를 위해 자신을 극복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자유를 위해 자신을 극복할 차례입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 물질적 풍요, 그런 것들을 위한 극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극복입니다.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한 극복입니다.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너는 날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더 작게 보인다. 자기 극복의 길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 멈춘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니체의 자기 극복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노년에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라는 생각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독, 습관, 두려움, 체념. 이 네 가지 벽 앞에서 자기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중독은 비단 술이나 도박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반복들이 모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마시는 소주 한두 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뉴스, 점심 뉴스, 저녁 뉴스. 계속 확인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반추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같은 후회를 수백 번 되새김질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반복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씨앗을 뿌리면 같은 열매가 열립니다. 중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편함, 공허함, 외로움을 마주하기 싫어서 우리는 무언가에 빠져듭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술잔 속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니체는 영원액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똑같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독에 빠진 하루를 영원히 반복한다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동시에 해방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묻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가? 정말 이 선택을 반복하고 싶은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각입니다. 아,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왜를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매일 밤 술을 마실까? 왜 나는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까? 왜 나는 과거에 집착할까? 그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외로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가치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중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입니다. 중독을 그냥 끊으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는다면, 술 대신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다면, 과거 대신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면, 작은 대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5세의 김 선생님입니다. 그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게 내 유일한 낙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술 냄새가 나요?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손주 기억에 술 냄새 나는 할아버지로 남고 싶은가? 그날부터 그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술 대신 저녁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은 자꾸 술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더 이상 술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입니다. 30년의 습관을 단 1년 만에 바꾼 것. 나이 들어서 무슨 변화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가둡니다. 중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극복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반복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래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그대를 들여다본다. 중독은 우리 내면의 심연입니다. 그것을 회피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은 오히려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단 하나의 중독적 행동을 바꿔보십시오. 스마트폰을 30분 덜 본다든지, 술을 하루만 끊어본다든지, 과거 후회를 종이에 써서 태운다든지,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모레의 당신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유정신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아침을 먹습니다.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갑니다.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같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복하고 있습니까? 습관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하기, 규칙적으로 책 읽기, 감사 일기 쓰기. 이런 습관들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습관은 또한 우리를 가둡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선택.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생각을 멈춥니다.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니체는 이것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안전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피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단지 무감각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한 게 언제였나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간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이 들어서 뭘 새롭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습관의 감옥입니다. 습관은 우리를 과거에 가둡니다.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하고, 오늘 한 것을 내일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새 1년이, 5년이,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상에서는 뇌가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이 왜 길게 느껴졌을까요? 모든 것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처음 바다를 본 날, 처음 사랑에 빠진 날, 그 모든 순간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작년과 올해가 무엇이 다른가요? 매일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밧줄이다. 동물과 초인 사이에 걸린. 우리는 동물적 안락함과 초인적 도전 사이에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반복합니다. 먹고 자고 생존합니다. 초인은 끊임없이 창조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어제처럼 하자. 편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성장을 택할 것인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의 박 여사님입니다. 그녀는 30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시장에 가고 같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하세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가보지 않았던 카페에 갔습니다. 둘째 주에는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들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젊어진 기분이에요. 실제로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습관을 깨는 힘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주 하나씩 작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깨웁니다. 니체는 영혼의 길을 긍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창조하는 반복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다르게 사는 것, 같은 일이라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됩니다. 이미 다 해봤어. 별거 없더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읽지 않은 책, 가보지 않은 곳, 만나보지 않은 사람, 느껴보지 않은 감정. 우리 앞에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습관의 벽에 가로막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번 주에 단 하나, 평소와 다른 것을 해보십시오.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다른 메뉴를 주문해 보십시오.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뇌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다양해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창피하잖아. 변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익숙한 게 편한데 굳이 왜?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안에 갇힙니다. 니체는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심하면 다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아.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이 선생님입니다. 그는 평생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가도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손주들이 수영할 때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던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그래서 수영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풀에 들어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2번,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m를 헤엄쳤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었구나. 72년 만에 두려움을 이겼구나.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니체는 위험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함만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까? 내가 부담스럽진 않을까?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 속에 갇힙니다. 새로운 관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입니다.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가까워집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우리 차례도 곧 올 것입니다. 니체는 죽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삶을 더 깊이 산다.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언젠가 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해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뭐하러. 하지만 죽음은 또한 우리를 각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회 없이 살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협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성장의 기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다른 결과. 니체는 운명의 해머 FATI를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야말로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써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나는 늘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고 나면 두려움이 조금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두려움을 향해 전부를 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 걸음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유정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미 다 늦었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지. 이런 말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체념. 이것은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체념은 현실 수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니힐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태도. 어차피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니힐리즘입니다. 니체가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니힐리즘을 가장 무서운 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니힐리즘은 우리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꿈을 앗아갑니다. 열정을 앗아갑니다. 의미를 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듭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움직이지만 생동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만듭니다. 이 나이에 뭘 더라는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 후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현실적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체념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제한은 대부분 허상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이 나이엔 이래야 해. 저 나이엔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누가 정했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강소천 시인은 68세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모세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와카오 씨는 60세에 DJ가 되었습니다. 86세인 지금도 클럽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이 나이에 뭘 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3세의 최 선생님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무료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TV를 보고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던가?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포기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질문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괜찮아.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어울릴까?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색이 섞이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살 이유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체념은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뭐하러 사나 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기쁨, 작은 의미, 작은 성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오늘을 살아갈 이유, 내일을 기대할 이유,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나이이기에 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커리어가, 평판이,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비웃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 자체입니다. 니체는 영원에게를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체념 속에 살고 있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매일 작은 도전을 하고 있다면,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대답은 예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니체가 말한 긍정의 삶입니다. 체념은 과거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그리워.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에 살라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가 아니라 이 나이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들이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핑계라는 것을, 진짜 이유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극복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체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생명의 긍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독, 습관, 두려움, 체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은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되고 싶다면 그 뿌리는 어둠 속으로 뻗어야 한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자기 극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실천 아침 의식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TV를 켜시나요? 그 대신 5분만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무엇을 극복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다른 길로 산책하기, 다른 음식 시도하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뇌를 깨웁니다. 세 번째 실천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오늘 좋은 대화를 나눴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네 번째 실천 일주일에 한 번 두려운 일을 하세요. 그것은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새로운 활동 시도하기. 두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점검하세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극복했는가?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나는 무엇을 더 개선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달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섯 번째 실천 관계에 투자하세요. 고립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연결은 생명을 연장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드십시오. 가족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관계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실천 몸을 움직이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활동하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30분만 움직이십시오. 여덟 번째 실천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강의를 들으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언어를 공부하십시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실천 창조하세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무언가를 만들어내십시오. 창조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10번째 실천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를 말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모두 우리를 만든 조각들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실천의 핵심은 자기 자비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네. 역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자기 극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지그재그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옆으로, 때로는 뒤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하나씩, 하나를 완전히 습관으로 만든 후 다음 것을 시작하십시오. 욕심이 과하면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것이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 당신을 응원해주는 가족.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니체는 초인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줍니다. 서로를 넘어서도록 돕습니다. 실천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입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의미가 명확할수록 실천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오늘 산책을 30분 했다면 축하하십시오. 오늘 스마트폰을 덜 봤다면 축하하십시오. 오늘 새로운 사람과 대화했다면 축하하십시오. 이 작은 승리들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과정은 혼란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납니다.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살아있는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선택지가 줄어들고, 의존적이 되고, 따라서 덜 자유로워진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몸의 자유일까요? 마음의 자유일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신의 자유라고. 그리고 정신의 자유는 나이와 무관하다고.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대, 물질적 욕망, 성공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얽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변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덜 중요해집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도 덜 중요해집니다. 이미 내 길은 걸어왔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질적 욕망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더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니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를 말했습니다.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젊었을 때 우리는 낙타였습니다. 짐을 지고 순응하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중년에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존의 가치에 맞서고 나는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놀이, 순수한 창조, 순수한 존재.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충분한,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정할머니입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독립한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하나씩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공원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쓰기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 70년 넘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것들이 시가 되어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시를 씁니다. 발표하지도 출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쓸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는 78세에 비로소 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것.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욕구를 따르는 것. 세상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극복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가면을 벗는 것.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사는 것.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 체력, 외모, 사회적 지위. 하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지혜, 관점, 수용, 그리고 자유. 특히 자유. 이것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벼워졌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새처럼 가벼운 정신을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정신,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정신. 이것은 나이 든 자의 특권입니다. 물론 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에? 과거의 후회에? 미래의 불안에?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니체의 자기 극복은 결국 이것을 향합니다. 자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춤추는 것.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차라투스트라가 동굴에서 나오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아침이 왔다. 나의 날이 시작된다.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라, 위대한 정오여.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상승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70대. 이것은 하강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상승입니다. 정신의 상승, 지혜의 상승, 자유의 상승.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중독, 습관, 두려움, 체념,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 그것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매일 새롭게 자신을 창조하는 것.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매일 더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한, 당신이 생각하는 한, 당신이 선택하는 한, 그 작품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체념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극복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두려움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용기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습관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창조의 작품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매 순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니체는 영원의 귀를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깨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노년의 장, 지혜의 장, 자유의 장. 이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넘어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니체는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의 독자들을 믿었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자기 극복, 영혼의 기, 운명의 자유정신,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특히 노년의 삶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들. 우리도 그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밝게 빛나는, 지혜와 자유로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말을 빌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제의 당신을 넘어서십시오. 중독을 극복하십시오. 습관을 깨십시오. 두려움을 마주하십시오. 체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삶이 지금 시작됩니다. 50대, 60대, 70대.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후회 없는 이야기를, 자유로운 이야기를, 극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그래, 나는 살았다. 진정으로 살았다. 나는 나를 극복했다. 그리고 자유로웠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